일단은 이제 그 블록체인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 암호화폐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지인 얘기를 듣고 피해 이제 그 입은 사람들을 되게 많은데 저희가 네. 그 사례 중 하나 골라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번 지인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불장에 들어가서 둘 다 돈을 좀 벌었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결혼 자금과 신혼집 전세금은 코인 투자로 마련했는데요.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그 돈을 몽땅 날렸습니다. 네, 삼성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을 한다고 판매자가 만든 오픈 채팅방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삼성이 삼성 코인을 발행한다고 홍보하면서 삼성 코인이 조만간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와우. 예전과는 1,000에서 1,500원 대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코인이 삼성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저와 남친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었고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최초로 ICO 허가 이제 넘버 부여받았다고 해서 신뢰를 했습니다. 사기성 ICO를 연다는 기사가 터지고 삼성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와 남친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1년째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뿐입니다. 환불도 안 해주고 메시지도 읽지도 않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게 그 코인 사기 당했던 분들 네. 말을 들으면은 계속 오픈 채팅방 얘기 계속 언급하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연 보내신 분이 사신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건데 SS 코인, SS 코인, WS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게 이제 삼성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보시면 개당 150원에 구매를 해서 네. 누가 봐도 약간 확 혹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150원에 사서 1,000원에서 1,500원쯤에 팔 수 있다 상장하면 6월 말이니까 뭐 짧은 기간 안에 뭐 한 10배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리고 10,000원까지 1,000억을 써서 펌핑할 거다. 물론 저 예정이라는 말이 참 치트키 같은 단어기도 한데요. 네. 예정이라고 해서 또 못 지킨다고 사실은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법률에 좀 위반되는 상황은 없나요? 이게 원래 삼성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100원에서 150원을 넣었는데 뭐 1,000원에서 1,500원대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10,000원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유사수신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을 보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칭해서 뭔가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여서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사실상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될 수도 없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돈을 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사기에 해당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중간 판매 측에게 형사소송을 걸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판매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판매 측이 이제 너네가 ICO가 되면 이게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거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들어오고 내가 이미 이만큼 샀는데 네네네. 너한테도 요거 좀 팔아줄게. 내가 산 거 뭐 같이 이익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좀 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판매 측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같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 카톡방에서 이렇게 네. 널리 퍼지는 같은 경우에 숙주를 찾기가 조금 숙주? 그 뭐예요? 숙주죠. 처음에 처음에 누가 톡스럽던 거를 그렇죠. 네네네. 찾기가 좀 힘들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픈 카톡방에서 하는 사람들 잡기가 좀 힘든가요? 네, 이게 익명이구나. 제가 이제 고소 사건을 해본 결과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영장을 보내야 이제 오픈 채팅방 사람 이제 신원이 밝혀지는데 보통은 이제 저기 신원이 안 밝혀져 있거든요. 다 익명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기가 우선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것도 다 추적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증거 수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을 그럼- 하나요? 오픈 채팅방 거의 다 익명으로 하는 네, 거의. 와우.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네, 그럴 수도 결과가 있을 것 나왔군요.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카톡방을 없애거나 카톡방에 있는 내용을 나도 지우고 그 사람 보통은 이제 행위자들은 다 지우죠 당연히. 그쵸, 자기가 그쵸. 근데 피해자들마저도 그걸 지우고 나면은 자기가 그 오픈 채팅방에서 나오거나 하면 자료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판매책이 누군지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소를 할 때 성명불상자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가져가면 이게 누군지 찾을 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이더리움 지갑 주소만 이제 마이더 원래 주소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소 가지고는 신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 나왔지 않았을까. 뭐 누가 어떻게 행위했는지를 우선 찾아야 되는데 누군지도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할 때는 통장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지갑 주소를 받았을 때는 신분증 사본이나 뭔가 이런 걸 받았다면 고소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가능했겠죠? 그때는 고소 자체가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죠. 근데 이더리움 원래 그 마이더 원래 주소만 가지고는 절대 고소가 불가능해요. 와 쉽진 않다. 그러면 신분증도 이렇게 주소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그러네요. 신분증이 그렇죠, 그렇죠. 같을 수도 있죠. 핸드폰도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는 거고. 어머 맞아요. 사기를 치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네요. 만나서도 치는데 저러는 걸로는 뭐 그러네요, 수수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게 이 신분증 있어도 이 이도 원래 주소가 내 주소라는 증거가 있냐? 그럼 아무도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마이도 맞아요. 원래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러네요. 거다. 본인 신분증 해놓고 네. 나중에 가갖고 사실은 상관없고 신분증도 누가 내 걸 올렸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죠. 거고. 맞아요, 그렇죠. 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모방 범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게요. 제가 아이디어를 막 드렸나요? 아유, 당최 채팅방이 있잖아요. 변호사 말씀에 따라 이제 다 임명으로 왔는데 이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대로 모르면 바로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례죠. 성공 신화. 그 코인이 보여줬던 신화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1원 단위에 팔렸었어요. 리플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초기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뭐 4,800원이면 몇천 배잖아요. 그 몇천 네. 배가 올라갔고 지금도 결국엔 몇백 배의 가격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눈으로 본 이상 나도 이제 좋은 프로젝트 하나 잡고 있으면 인생 역전이다. 이런 이제 좀 욕심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좀 기대 심리가 충분히 있을 만하죠. 예. 제가 듣기로는 업계에서 이제 일하면서 좀 듣기로는 이제 투자한 사람도 이제 좀 약간 법원에서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행위자 사기를 쳤던 아니면은 이렇게 코인을 판매하시는 분하고 특별히 다르게 보진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소를 진행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건을 이제 처리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좀 있는 게 완전히 순수하게 피해자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피해자로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또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았지 않느냐 이런 전제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약간 투기. 그렇죠. 이런 거. 투기하는 원래- 자와 원래- 사기치는 자 이런 고수익을 식으로. 이제 위해서 원래 이제 고소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가 보통은 속는 사람들이 돈 욕심이 네. 없이는 잘 속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수사 진행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피해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볼 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피고인은 물론 나쁜 건 맞지만 보통은 또 이제 고소한 사람들도 되게 코인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투자를 여기저기 하시다가 막 어디서는 수익을 많이 실어냈는데 어디서는 완전 손해를 보신 분들이 또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아까 다단계 판매 이제 이런 데는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코인 투자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때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또 무혐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말 선하지 않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비슷비슷한 부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도 조금은 받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어느덧 코인라이트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기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또 제대로 그렇죠. 투자하고 또 블록체인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우리 소감 부탁해야죠. 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또 우울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로 정말 저는 훌륭한 일을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역시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 된다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항상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조금 리서치해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크립토 법률 사무소의 얼굴한 사연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지금 자막으로 지나가는 메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크립토 법률 사무소는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아직 기억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코인 라이트. 그러면 컴온. 컴온. 사연 있으면 컴온.